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직도 스포츠토토와 인연을 맺고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5월 7일 뉴욕 아일랜더스 뉴저지 데빌즈 중계 NHL 분석. 아일랜드 사람들은 2연패에 빠져있다. 그들의 마지막 경기는 버팔로 사브로와의 승부차기 패배였다. 켈 클러터벅, 라이언 플록, 앤서니 보빌리에가 각각 골을 넣었다. 일리아 소로키는 총 31발 중 28발을 멈췄다. 최근 섬주민들에 대한 공격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지난 8경기 중 5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었다. 경기당 골 19위, 경기당 슈팅 23위, 슈팅 17위, 점 효율성 9위다. 18명의 선수가 11점 이상을 기록하며 균형 잡힌 공격 노력이었다. 매슈 바잘이 41점으로 팀을 리드하고 있다. 아일랜드 선수들은 수비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출전에 훌륭한 골을 받고 있다. 지난 9경기 중 6경기에서 2골 이하를 내줬다. 경기당 골 득실 2위, 상대 슈팅 1위, 세이브 1위, 슈팅 9위다. 세미안 바어레이머프는 2.02 진리와 930 SV%의 19년 10월 4일이다. 그는 진리에서 6위, SB에서 5위 그리고 골키퍼들 사이에서 완봉승을 거둔 1위이다. 일리아 소로키는 12년 6월 2일, 2.2 진리와 917 SV%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최근 10경기 중 7경기에서 2골 이하를 내줬다. 경기당 골, 경기당 슈팅 비율, 상대 슈팅 비율, 세이브 퍼센트가 모두 아일랜드 선수에게 유리하다. 최근 섬주민들에 대한 공격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지난 8경기 중 5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었다. 경기당 골 19위, 경기당 슈팅 23위, 슈팅 17위, 점 효율성 9위다. 최근 데블스에게 수비와 골 문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경기 중 9경기에서 3골 이상을 내줬다. 경기당 골은 27위, 경기당 슈팅은 23위, 상대 슈팅은 30위, 세이브는 %야. 아일랜드 사람들은 악마들을 상대로 4연승을 했다. 뉴욕이 더 좋은 팀이고 이 게임에서 이길 것이다. 아일랜드는 수비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출전에 훌륭한 골을 받고 있다. 지난 9경기 중 6경기에서 2골 이하를 내줬다. 경기당 골 득실 2위, 상대 슈팅 1위, 세이브 1위, 슈팅 9위다. 이번 시즌 두 팀 간의 6경기 중 5경기에서 언더파가 안타를 쳤다. 이것은 또 다른 저득점 게임이 될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 언더파가 다시 한번 강타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5월 7일 보스턴 브루인즈 뉴욕 레인저스 중계 NHL 분석. 브루인스는 마지막 경기에서 4연승이 끊겼다. 그들은 뉴저지 데블스와의 연장전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4대3으로 졌다. 패트리스 버거론, 테일러 홀, 숀 쿠랄리가 각각 골을 넣었다. 야로슬라브 헤일렉은 21발의 총탄 중 17발을 멈추었다. 최근 브루인스의 공격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스턴은 최근 10경기 중 8경기에서 3골 이상을 기록했다. 경기당 골은 14위, 경기당 슈팅은 4위, 슈팅은 26위, 득점 효율은 8위다. 브래드 마르크스는 63점으로 팀을 리드하고 있다. 그는 득점 공동 5위다. 보스턴은 3월 일선 버저론, 파스틀라크 외에 다른 선수들이 공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올 시즌 브루인스 팀에게 골텐딩은 매우 좋았다. 지난 9경기 중 7경기에서 2골 이하를 내줬다. 이 팀은 경기당 4위, 경기당 3위, 상대 슈팅 비율 5위, 세이브 비율이야. 투우카 라스크와 야로슬라프 할라크는 이번 시즌에 그물망을 굽혔다. 내승는 2.17 진리와 919 SV%로 14년 4월 2일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 10경기 중 8경기에서 2골 이하를 허용했다. 할락은 2.53 진리와 905 SV%로 6-4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브루인스는 훌륭한 골텐딩과 함께 수비에 매우 강했다. 레인저스는 연속 공격에서 뒤처질 것이며 아르테미 파나린에서 최고의 공격수가 없게 될 것이다. 레인저스는 퍽이 네트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위 팀 중 한 팀과 퍽을 네트에 넣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올 시즌 브루인스 팀에게 골텐딩은 매우 좋았다. 지난 9경기 중 7경기에서 2골 이하를 내줬다. 이 팀은 경기당 4위, 경기당 3위, 상대 슈팅 비율 5위, 세이브 비율이야. 보스턴이 이 게임에서 이길 것이다. 수비와 골텐딩이 레인저스에게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경기 중 7경기에서 3골 이하를 내줬다. 경기당 골 득실 10위, 경기당 슈팅 13위, 상대 슈팅 10위다. 골텐딩은 이번 시즌의 브루인스 팀에게 아주 훌륭했다. 지난 9경기 중 7경기에서 2골 이하를 내줬다. 이 팀은 경기당 4위, 경기당 3위, 상대 슈팅 비율 5위, 세이브 비율이야. 이번 시즌 두 팀 간의 6경기 중 5경기에서 언더파가 안타를 쳤다. 이번 경기에서 언더파가 다시 한번 강타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5월 7일 피츠버그 펭귄즈 버팔로 사브레즈 중계 NHL 분석.
펭귄은 이번 시즌 54경기 중 35경기를 이겨 동부지구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이 공격은 한 경기에 3.4골을 넣으며 시즌 내내 팀을 이끌었고 최고의 선봉에 의해 주도되었다. 시드니 크로스비, 제이크 균첼, 브라이언 러스트는 이번 시즌 각각 20골 이상을 넣으며 68골을 합작했고 제러드 맥켄과 카스피 카페는 유니데겐드에서 23골을 합작했다. 공격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올 시즌 수비는 경기당 2.8골만 허용하며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크리스 레탄과 코디 세시의 듀오는 수비 포인트 점유율 6개와 블로킹 슈팅 131개를 합작했고 브레인 더말린과 마이크 매더슨, 존 마리노가 수비 포인트 점유율 6.3개를 합작하며 수비 백엔드를 끌어올렸다. 게다가 펭귄들은 트리스탄 제리와 케이시 데스미스로부터 훌륭한 골을 얻어냈는데 그들은 9.11%의 슛을 절약하고 경기당 2.6골만을 허용하고 있다. 사브르 팀은 선주민을 상대로 2번의 역전승을 거뒀고 쉽게 펭귄들에게 얼음 양쪽 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펭귄은 게임의 모든 면에서 사브르 팀을 능가하며 동부 디비전에서 틀림없이 최고의 팀이다. 펭귄은 공격구역에서 네트와 홀수인 러쉬에서 끊임없이 오픈샷을 찾아내는 탑라인으로 골문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코디 세시와 크리스 레탕의 펭귄 최고 작은 팀이 공격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브르 상단을 끊임없이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펭귄은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하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확산을 막아야 한다. 사브르 공격은 시즌 내내 불운해 보였고 펭귄들은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수비에 재능이 있다. 문제는 최근 세이브리스의 상위 라인이 더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한두 차례 골밑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펭귄들은 이 경기에서 득점 기회를 계속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상위 라인과 크리스 레탕과 코디 세시가 포인트에서 오픈샷을 찾으면서 득점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5번은 이 게임에서 좋은 플레이를 하는 두 가지 위반, 특히 펭귄 유닛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5월 7일 에드먼턴 오일러즈 밴쿠버 카눅스 중계 NHL 분석. 떠오르는 스타 레온 드라이사아틀이 2골을 넣었고 에반 부샤르드가 3일 현지 시간 카누크를 쉽게 상대했다. 이 두 팀은 월요일 밤에도 만났고 오일러스는 5대3의 승리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코너 맥데이비드는 올해 오일러스 팀을 위해 최고의 슈퍼히어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 어린이는 50경기에 출전하여 31골 93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는 4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마지막 14경기에서 10년 3월 1일로 그들의 기록을 향상시켰다. 이들은 NHL에서 27.2%의 시간을 득점하고 경기당 3.3골을 넣는 등 최고의 파워 플레이를 하고 있다. 골키퍼 마이크 스미스는 28경기 만에 좋은 시즌을 보냈다. 그는 19년 6월 2일의 기록과 2.25의 골로 이 대회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였다. 스미스는 9.25의 세이브율과 3번의 완봉승을 거두며 오일러스를 경기에 출전시키고 있다. 오일러스는 목요일 경기에서 32대 17-2로 인상적인 기록을 갖고 있다. 시즌 중 현 시점에서 카누크를 신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목요일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겉보기에 그것을 꽉 채우고 내년에 선수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들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밴쿠버 원정에서 마지막 10경기에서 3대7의 기록으로 우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일러즈는 골, 상대골, 파워플레이 비율 그리고 골키퍼 부문에서 카누크를 앞서고 있다. 카누크스는 목요일 에드먼턴과의 3연패에서 2연패하며 오일러스를 2연패에 빠뜨린다. 오일러스의 골잡이 마이크 스미스는 최근 멋진 홈을 발견했고 득점하는데 문제가 있는 보행자 공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에드먼턴의 마지막 16개 경기 중 13개 경기 만에 총 경기 수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이 숫자는 밴쿠버의 마지막 5번의 도로 경기에서 목요일의 합계로 떨어졌다. 현재 이 숫자는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나는 오일러스가 밴쿠버에서 일찍 점프하고 마이크 스미스가 문을 닫은 채로 남은 경기를 코스트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거는 자신 있게 처리하세요. 5번째 경기입니다. 5월 7일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즈 시카고 블랙호크스 중계 NHL 분석. 캐롤라이나가 5연승, 마지막 9연승 중 7승을 거두면서 허리케인이 센트럴 디비전에서 선두를 4점 차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 지난 5경기 동안 캐롤라이나가 경기당 평균 1.60골만 허용하고 시즌에는 경기당 평균 2.34골만 허용하면서 허리케인의 블루라인과 골잡이들이 크게 줄지어 올라왔다. 골키퍼 알렉스 네델지코비치는 15년 4월 3일으로 평균 1.89골로 세이브 퍼센티지 3개의 완봉승을 기록했다. 공격존에서는 카롤리나가 경기당 평균 3.26골을 터뜨리고 있고 최근 5경기 동안 모두 승리를 거뒀던 허리케인은 경기당 평균 4.20골을 기록하고 있다. 세바스티안 아호는 24개로 캐롤라이나 골득실 선두이며 우익은 33개로 어시스트에서 선두 57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있다. 카롤리나의 파워플레이는 26.6%를 기록했고 메뉴와 함께 42골을 뽑아냈다. 부상보고서 세드릭 파켓은 목요일로 의심스러우며 조던 마티누크와 브록 맥기는 결장한다. 어떤 팀도 3연승을 거두기는 어렵지만
카롤리나 허리케인스는 시카고 블랙호크스를 상대로 3일 승리를 거둬야 한다. 캐롤라이나는 지난 12번의 회의 중 10번에서 시카고를 이겼다. 캐롤라이나는 지난 5경기 동안 경기당 평균 4.20골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동안 경기당 평균 1.60골만을 허용하고 있다. 시카고는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반면 허리케인은 센트럴 디비전에서 1위를 다투고 있다. 블랙호크 팀은 지난 6개 팀 각각을 잃었고 반면 캐롤라이나 팀은 마지막 5개 팀, 마지막 6개 팀 각각을 홈아이스에서 이겼다. 캐롤라이나 블루라인은 지난 5경기 동안 경기당 1.60골만을 상대하고 있지만 허리케인은 같은 기간 경기당 4.60골의 비율로 득점하고 있다. 이 총계는 시카고의 지난 5경기에서 각각 끝났고 지난 2경기에서 블랙호크와 허리케인이 지난 3일 동안 정면 승부를 했다. 6번째 경기입니다. 5월 7일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몬트리얼 캐네디언스 중계 NHL 분석. 메이플 리프스는 올 시즌 52경기 중 33경기를 이겨 노스 디비전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유니디 경기당 3.3골을 넣으면서 공격 중단이 거의 불가능했다. 오스틴 매튜스와 미치 마너, 잭 하이먼의 상위 라인은 72골을 합작해 매튜스가 올 시즌 리그 최다인 39골을 기록했다. 또한 존 타바레스와 윌리엄 니랜더가 33골을 합작해 팀의 백엔드가 득점력을 찾도록 도왔다. 공격이 올 시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부대가 경기당 2.6골밖에 내주지 않아 수비가 팀을 정상에 올려놓았다. TJ 브로디와 모건 릴리가 6.9개의 수비 포인트 점유율과 137개의 블로킹 슈팅을, 저스틴 홀과 제이크 머진, 잭 보고시안이 7개의 수비 포인트 점유율을 합쳐 수비 깊이를 더하는 데 일조했다. 게다가 잭 캠벨은 골텐더가 경기당 2.1골만을 허용하고 있고 9.25%의 슈팅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팀 성공에 놀라운 요소들 중 하나였다. 캐나다 팀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역전승을 거두어 메이플 리프스를 상대로 다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최근 캐나다인들이 꼴찌인 오타와 상원 의원들에게 패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이플 리프는 오스턴 매튜스와 미치 마너가 조엘 에드먼슨과 제프 패트리의 콤비를 제압하는 등 캐나다 수비진을 상대로 골망을 끊임없이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메이플 리프의 깊은 수비는 잭 캠벨의 도움으로 캐나다 선수들의 최고 중공 공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메이플 리프스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고 결정적인 승부에서 확산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인들은 최근 경기에서 네트의 뒷면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들이 메이플 리프와 싸울 것이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제프 패트리의 도움을 받아 포인트에서 캐나디안의 상위 라인은 경기에서 한두 번 네트의 뒷면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매튜스, 마너, 잭 하이먼 등이 끊임없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메이플 리프의 타바이는 다시 한번 캐나다인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5번은 양팀이 얼음의 공격적 끝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메이플 리프가 득점을 올릴 수 있도록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토토로 고민 중이십니까? 아직도 빚을 내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수익 복구를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